What I'm seeing in terms of AI compute is I've never seen any technology advance faster than this. And this is why you see NVIDIA's market cap being so gigantic, because they currently have the best neural net chips. I mean, if you say smarter than the smartest human at anything, can write as good a novel as, say, J.K. Rowling, or discover new physics or invent new technology, I would say that we are less than 3 years from that point. 안녕하세요. 테슬라는 160달러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 아이브스는 힘들어하는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항상 이러한 일은 많이 왔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테슬라의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의 성장 이야기가 끝난 것일까요? 저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의 CEO는 일론 머스크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기에 바쁘죠.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모로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를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FSD 별거 아니다, 그냥 운전자 보조 시스템 2단계,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테슬라 분리시로 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델 Y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FSD 북미 시장 한정이 아니냐, 적어도 다른 대륙으로 진출할 때 AI 가치 밸류에이션을 매겨주겠다, 이런 스탠스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어서 빨리 FSD 배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신 분들의 칭찬이 정말로 자자합니다. 실 리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머스크 역시나 더 많은 업데이트가 나올 것이라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FSD 최신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이 어떠한 후기를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자면요. 턴이 되었던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점, 그리고 차선이 합쳐지는 부분,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턴 돌 때 뭔가 어색했던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부분, 즉 운전을 조금씩 잘해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향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도로가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FSD를 이용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돌발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분들도 예상이 가능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이 최근에 운전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죠. 이걸 두고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식 부분이 굉장히 발전이 된 것 같고요. 도로가에서 보행자가 되었던 차선 선택 부분, 예전보다 급하게 확 방향이 변하고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릴렉스해졌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운전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을 살펴볼까요? 아직까지 주차장 탐색 부분이 되었던 여러가지 향상될 부분들은 많이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리뷰인데요. 아직까지 주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인간이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갈 부분을 여러가지 변수를 더 생각하다 보니까 주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확실하게 끼어들기를 하든 쭉 가든 빠른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가지 변수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더욱더 개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상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FSD 개선 속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최근 새 업데이트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는 테슬라 차주분들이 많네요. 결국 FSD가 테슬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운전과 흡사해지는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머스크 역시나 조금 더 제한된 연산 속도가 개선이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2.4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빅점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보택시 사업으로 본다라면 더 많은 향상이 필요하겠지만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테슬라 차량을 조금 더 전자 제품으로 인식을 한다라면 FSD는 정말로 가깝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전기차와 AI에 대한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는 것이 하웨이랑 샤오미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하였고 리비안을 통해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가장 빠르게 전기차와 AI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요? 허무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AI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들은 나오고 있네요. 인도에서 전기차 관세가 100%에서 15%로 인하가 된다라는 정말로 땡큐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00달러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서 100%에서 15% 낮춰준다라는 것은 결국 테슬라의 큰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들어간다라면 글로벌 생산 딜리버리 대수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내연기관 차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기차 시대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를 계속 높이고 있고 즉 투자금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1000마력이 넘는 마력을 선보이면서 사실상 전기차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마세라티 같은 기업들도 올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모델 Y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모델 Y 가격을 올리는 테슬라죠.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가 서방 국가에서는 모델 Y 가격을 인상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중국에서는 가격 압박을 계속 넣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의 마진 하락을 북미 시장과 유럽에서 보완을 시키겠다라는 전략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월가에서는 생산 부분과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나 가이던스가 아닐까요? 테슬라가 올해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으면서 월가에서 200만 대 이하로 보는 기관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수출 부분과 생산과 딜리버리가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다라면 즉 200만 대 이상이 올해 가능하다라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일론 머스크는 별로 가기 위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FSD의 개선 속도와 솔직한 리뷰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테슬라는 AI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에서 AI 기업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현재 23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팔란티어가 좋은 기업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팔란티어가 실적이 안 받쳐준 상태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죠. 매출이 크게 올라갔고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팔란티어 CEO의 발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기대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역시나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전히 팔란티어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 대형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들 한 번씩 써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기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팔란티어를 매집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에 보시면 팔란티어 직원분이 보이시는데요. 새로운 글을 올리셨습니다. 런던 오피스에서 7개의 항공사와 2개의 공항 기업이 팔란티어랑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 맛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정말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면 기업의 효율성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써봤다가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계약들이 점차 많이 나올수록 팔란티어의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미래 AI 전쟁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이미지가 되었던 데이터, 드론 영상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결국 팔란티어는 현재 AI 시대를 열고 있고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미래를 본다라면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